천추제칠 1년 창덕궁의 정적 속에서 한 명의 여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여인은 장희빈 조선의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자 또한 그 왕 숙종이었다. 20해 전 그녀는 천한 신분의 궁녀였다. 비단 한 벌 없는 몸으로 궁에 들어왔지만 눈빛 하나로 왕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사랑은 뜨거웠고 모든 규범을 무너뜨렸다. 숙종은 법을 어기며 그녀를 귀인으로 후에 중전의 자리까지 올렸다. 그 순간 조선의 궁궐에는 균열이 생겼다. 사랑의 시작이 곧 멸망의 씨앗이었다. 어찌하여 왕은 그녀를 죽였는가? 그녀는 진정 죄인이었는가?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양이었는가? 이 두 개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문을 연다. 그날 새벽 창덕궁의 장락당 앞에는 은빛 달빛이 깔려 있었다. 사약을 들고 들어온 내시의 손이 떨렸다. 왕의 명은 이미 내려졌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다. 장희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전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사랑이 죄라면 이 생으로 갚겠나이다. 그녀는 그렇게 잔을 들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또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녀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은 불운한 여인이라고. 역사는 냉정히 기록했지만 진실은 늘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왕의 사랑과 한 여인의 야망이 부딪힐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권력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인간의 나약함인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1700년대 조선의 궁중으로 들어간다. 왕의 명이 곧 신의 뜻이던 시대 한 여인은 사랑으로 왕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생을 잃었다. 역사는 그녀를 희빈 장씨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 장옥정 창유재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입에 남아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랑의 기록이자 죄의 기록이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녀가 삼킨 것은 단지 사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시대의 심판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장면에서는 장옥정이 어떻게 평민에서 왕의 여인이 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1989년 조선의 궁궐은 유난히 긴 장마와 함께 뒤숭숭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그해 봄 숙종은 한 여인을 불렀다. 이름은 장옥정. 천민의 피가 섞인 미천한 신분.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모와 재능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비단에 바느질하던 손으로 왕의 옷깃을 고쳤고 그 순간 왕의 시선이 멈췄다. 이 여인은 달의 빛과 같다. 부드럽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장옥정은 왕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밤마다 내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아침이면 조정엔 탄식이 흘렀다. 대신들은 수군거렸다. 궁녀에게 왕의 총애가 지나치다. 예법이 무너진다. 하지만 숙종은 귀를 닫았다. 그는 오히려 장옥정을 귀인으로 봉했다. 천한 여인에게 내려진 이 작호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그 순간 권력의 균형이 흔들렸다. 왕후 인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싸늘한 절망이 스쳤다. 왕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던 것이다. 인현왕후는 명문가 서씨 가문의 딸로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된 여인이었다. 단정하고 총명했지만 냉철한 예법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숙종은 그녀의 덕을 존경했으나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장곡정의 따뜻한 웃음과 달콤한 말이 왕의 피로를 녹였고 그 따뜻함은 어느새 금기로 변했다. 그녀는 왕의 아이를 품게 되었다.
하늘이 내게도 복을 주셨구나. 숙종은 환희에 차 그녀를 희빈 시핀으로 올렸다. 이것은 곧 왕후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라는 의미였다. 조정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왕후 인연의 폐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90년 봄 조정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서인과 남인의 다툼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 싸움으로 번졌고 숙종은 결국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현은 후덕 하나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나라의 대통은 이어져야 한다. 그 한마디로 왕후는 폐위되었다. 그날 밤 인현은 단 한 사람의 시녀와 함께 궁을 떠났다. 눈보라 속을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장희빈의 웃음이 희미하게 번졌다. 궁궐은 새 주인을 맞이했다.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식을 하늘처럼 자랑했고 친가 친척들은 벼슬을 얻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등극의 순간에도 그녀의 가슴엔 불안이 피어났다. 왕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위된 인현왕후의 이름은 아직 백성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중전마마는 억울하셨다. 하늘이 곧 응징하리라. 이런 소문이 시장골목 절집, 심지어 궁궐의 하녀들 사이에서도 퍼졌다. 숙종은 분노했다. 누가 감히 나의 명을 의심하는가? 그러나 그 분노 속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왕은 자신이 무너뜨린 질서가 언젠가 자신을 덮칠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희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 세상은 저희를 시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의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뜻이 아닙니까? 그 말에 숙종의 눈이 흔들렸다. 왕의 사랑과 정치의 계산이 그날 이후 더 깊이 엉켜버렸다. 그렇게 조선의 궁궐에는 하나의 해와 두 개의 그림자가 떠 있었다. 왕후로서 폐위된 여인 인현, 그리고 천민 출신에서 왕의 여인이 된 장희빈. 그 둘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짧은 평화의 시간 뒤에 조선을 뒤흔들 가장 잔혹한 궁중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초 조선의 궁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얇은 비단 위의 그림자였다.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장희빈은 모든 것을 얻은 듯 보였다. 그러나 왕의 사랑이 절정에 달하던 그때 궁 안의 귓속말들이 시작되었다. 중전 마마의 미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더라. 전 중전 마마의 꿈에 붉은 꽃이 피었다는데 그건 복귀의 징조라 하지 않았나. 이 작은 소문들이 어느새 조정을 뒤흔들었다. 인현왕후의 친정 서씨 가문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은밀한 서찰이 남인과 서인을 가르며 왕의 신하들 사이를 오갔다. 희빈의 형제들은 그 소문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한밤중 내시 하나가 왕에게 밀서를 올렸다.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다. 폐위된 전 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숙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 누워있던 장희빈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전하 혹시 그 여자를 다시 들이시려는 겁니까? 숙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장희빈에게는 예로 들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랐다. 그 두려움은 곧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증오를 낳았다. 왕의 발걸음이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할 때마다 그녀는 밤마다 무당을 불렀다. 향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무당은 속삭였다. 그 여인의 혼이 아직 궁 안을 맴돌고 있어. 끊어내야 하오. 그녀는 신에게 빌었다. 제 사랑을 지키게 해달라. 왕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는 점점 집착으로 변했다. 한편 폐위된 인현은 외부의 작은 집에서 병약한 몸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며 세월을 기다렸다.
하늘은 진실을 아시리라. 언젠가 정의가 돌아올 것이다. 그 소망은 궁안의 반대 세력들에게 불씨가 되었다. 1994년 봄 그 불씨는 드디어 불길이 되었다. 서인 세력이 왕에게 비밀 상소를 올렸다. 그들은 말하였다. 전하 백성들은 중전의 폐위를 불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슬렀기에 가뭄과 역병이 멈추지 않습니다. 숙종은 흔들렸다. 그의 손은 이미 장희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의 죄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인현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날 밤 장희빈의 궁에서는 비명이 터졌다. 어찌하여 다시 그 여자를 들이시는 겁니까? 그녀는 무너진 듯 울부짖었다. 하지만 왕의 명은 이미 내려졌고 다음 날 새벽 인현은 다시 궁궐의 문을 들어섰다. 이때부터 궁중의 대기는 독처럼 번졌다. 모든 시녀들이 두 여인 사이에서 숨을 죽였다. 한쪽은 왕의 옛사랑, 다른 쪽은 왕의 현 부인. 누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 와중에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희빈이 밤마다 괴상한 의식을 치른다더라. 그녀가 전 왕후를 해치기 위해 부적을 묻었다더라. 이 소문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듯했다. 기록에 따르면 내시 하나가 장희빈의 처소 아래서 검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와 인형 2개가 들어있었다. 그 내용은 왕후를 병들게 하소서라는 저주문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이 진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불길처럼 번졌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숙종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옥정아,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다. 전하 신첩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 후로 장희빈의 말은 점점 왕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은 두려움으로, 그녀의 사랑은 절규로 변했다. 그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왕후는 돌아왔고 나는 사라지고 있다. 하늘은 왜 내게 사랑을 주고 다시 빼앗는가?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광기는 곧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1994년 이후 궁궐의 밤은 늘 긴장이 감돌았다. 인현왕후가 복위한 뒤에도 장희빈은 여전히 왕의 아들을 둔 여인이었기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왕의 발걸음이 점점 인현의 처소로 향하고 그럴수록 희빈의 가슴에는 검은 불꽃이 자라났다. 어느 겨울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희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천하의 여왕이라 부르던 그분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점점 붉어졌다. 그때 어린 세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는 왕의 첫 아들 장희빈이 지켜야 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네 어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다시 궁안의 인맥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은 그런 움직임을 불쾌하게 여겼다. 정궁의 아들이 아닌데 어찌 그리 서두르느냐. 그 말 한마디에 희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왕은 나를 의심하고 있다. 그 의심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1997년 인현왕후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의원들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루는 궁녀 하나가 몰래 속삭였다. 전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왕후의 방 아래에서 이상한 부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숙종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짓을 희빈 마마의 시녀가 그곳에 드나들었다 합니다. 그날 밤 숙종은 직접 희빈의 처소를 찾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냉랭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비는 숨을 죽였다. 전하, 그것은 모함입니다. 신첩은 결코. 그러나 왕의 시선은 얼음 같았다. 묻지 않겠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인현왕후는 세상을 떠났다. 조정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울었다. 하늘이 정의를 거두셨다. 죄 없는 왕후를 누가 죽였단 말인가. 이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숙종은 며칠 동안 술에 취한 채 잠들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 왕후의 얼굴이 피로 물들어 나타나 그를 바라보는 꿈이었다. 전하, 왜 그러셨습니까? 그는 땀에 젖은 몸으로 깨어나 소리쳤다. 누가 그녀를 죽였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곧 공포로 바뀌었다. 왕은 무당과 의관들을 불러 왕후의 죽음을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다. 왕후의 병에는 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숙종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장희빈을 불렀다. 그녀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신첩은 전하의 사랑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왕의 눈빛은 피처럼 붉었다. 사랑이라 하였느냐? 그 사랑이 왕후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 침묵이 무겁게 내리던 순간 눈발이 창문 사이로 흩날렸다. 희비는 두 손을 모았다. 전하,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숙종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대는 이미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 1701년 왕은 명을 내렸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그 명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러나 왕의 손은 피보다 붉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희빈의 처소에 달빛이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세상은 어미를 죄인이라 부르겠지. 허나 어미는 너를 위해 살았고 너를 위해 죽는다. 사약이 들어오자 그녀는 담담히 잔을 들었다. 전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역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두 모금. 그녀의 입술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졌다. 그 순간 궁 밖의 바람이 울었다. 누군가 말했다. 왕의 사랑은 그날 함께 죽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차가웠으나 그 안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랑이 곧 죄였고 그 죄가 그녀의 생을 삼켰다. 1701년 15월 차가운 바람이 창덕궁을 스쳤다. 사약의 잔이 비워지고 장희빈의 숨이 끊어진 그날 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조정에 첫 번째 명이 내려졌다. 희빈 장씨와 그 일가를 조사하라. 왕의 목소리는 피처럼 차가웠다. 조정의 문신과 무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명을 받들었다. 그날부터 조선의 궁궐은 다시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날 장씨 집안의 친척들이 모두 끌려왔다. 형 장현과 오라비 장희재는 반역죄로 문초를 받았다. 누이의 권세를 믿고 조정을 어지럽혔느냐.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체념으로 굳어 있었다. 세 번째 날 왕은 남인 세력의 핵심 관료들을 파직했다. 희빈의 뒤를 봐주던 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벗어야 했다. 조정의 기둥이 무너졌고 왕은 그 폐허 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일곱 번째 날 장희재에게 최후의 명이 내려졌다. 사약을 내리라. 그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전하, 세상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나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 왕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명은 번복되지 않았다. 숙종은 연이어 명을 내렸다. 남인의 잔당은 모두 추방하라. 그들의 가문은 적서, 디슈의 구분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조선의 정치판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이 숙청은 단지 권력의 정리였지만 동시에 왕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해 겨울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숙종은 매일 새벽 경연 대신 불경을 읽게 했다. 천벌을 막을 길이 없구나.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를 대신들은 듣지 못한 척했다. 한 달 뒤 장희빈의 장례가 치러졌다. 왕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내시에게 명했다. 무덤의 표석에 희빈 장씨지묘라 새기되 그 위에 풀을 심지 말라. 풀조차 자랄 수 없는 땅. 그것이 왕이 내린 마지막 형벌이었다. 하지만 이 숙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왕은 세자의 교육을 강화하라 명했다. 그 세자 바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다. 어머니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명을 내리셨습니까? 그 물음에 숙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왕의 곁에 새 왕비 인원 왕후가 들어왔지만 숙종의 눈빛은 늘 멀리 있었다. 때로는 홀로 서재에서 장희빈의 초상을 꺼내 바라보았다. 옥정아, 네가 죄인이었는가, 내가 죄인이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조정에서는 이 숙청을 두고 숙종의 정이라 불렀지만 백성들은 속삭였다. 왕이 사랑한 여인을 죽였으니 그 사랑의 죗값을 자신이 갚으려 하는 것이다. 천체굽 2년 봄 마지막 숙청명이 내려졌다. 희빈과 연루된 내관 궁녀는 모두 쫓아내라. 그날 궁궐 문 밖으로 수십 명의 여인들이 눈물로 떠났다. 그들은 손끝까지 닳도록 봉사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 뒤로 왕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보다 창백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을 잃고 왕후를 잃고 스스로의 마음마저 잃은 왕. 그가 남긴 숙청은 단지 정치의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속죄와 자기 파괴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숙종은 기록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린 명을 모두 적되 그 이유를 쓰지 말라. 후세가 알아야 할 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 결과뿐이니라. 그의 명에 따라 실록은 냉정하게 기록했다. 희빈 장씨 사사 후 남인 숙청. 단 8글자. 하지만 그 8글자가 품은 피의 무게는 조선의 절반이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다. 장희빈의 이름 역시 숙종의 명에 따라 사사된 죄인으로 적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죄인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의 희생양이었는가? 조선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말했다. 희빈의 사사 애시시는 남인과 서인의 권력 싸움이 낳은 결과였다. 실록의 문장 속에 숨은 미세한 모순들, 서로 다른 증언들, 그것들은 한 여인이 아닌 한 체제의 붕괴를 증명하고 있었다. 장희빈은 단순히 사랑받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가장 엄격한 신분 질서를 뒤흔든 존재였다. 천한 신분에서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녀가 얻은 미움의 절반은 죄 때문이 아니라 신분의 벽을 넘은 죄 때문이었다. 당대의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상징으로 내세웠다. 하늘은 덕이 있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그녀의 부상은 곧 남인의 정치적 상승과 맞물렸고 그녀의 몰락은 남인의 몰락과 함께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정치의 재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은 다르게 말한다. 왕후 2년의 복위 후에도 장희빈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자주 불경을 읽었고 시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나 2년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후대의 사관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적었다. 희빈은 지혜롭되 지나쳤고 총명하되 운이 없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요약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를 비난한 자들은 마녀라 불렀고 그녀를 동정한 자들은 조선의 가장 인간적인 여인이라 불렀다. 그 두 시선 사이에서 진실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만약 그녀가 왕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범한 궁녀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 사랑이 권력과 맞닿는 순간 운명은 비극으로 기울었다. 사랑이 죄가 되었고 야망이 칼이 되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숙종은 사랑과 정치 사이에서 이성을 잃었고 장희빈은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죄를 썼다. 그 둘은 서로의 거울이었다. 이 해석은 냉정하지만 어쩌면 가장 인간답다. 왕은 사랑을 잃고 왕좌를 지켰으며 여인은 사랑을 지키려다 생을 잃었다. 둘 다 패자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숙종이 죽기 전 남긴 한 문장이다. 그녀의 무덤 위에 풀을 심지 말라. 이 명은 후세의 기록자들에게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것은 증오였을까? 아니면 미련이었을까? 어쩌면 그 둘 다였을 것이다. 인현왕후의 무덤에는 매년 꽃이 피었지만 장희빈의 묘는 오랫동안 잡초조차 자라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 중 누군가는 밤마다 그녀의 무덤 앞에 향을 피웠다. 그녀도 결국 사랑했을 뿐이다. 이 작은 목소리가 역사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역사학자들이 그녀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다. 단지 왕의 사랑이 권력과 얽힌 시대에 태어난 불운한 여인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장희빈을 악녀로 기억하지만 그 이름 뒤엔 한 인간의 외침이 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버림받기 싫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죄가 아니라 그녀의 시대가 잔혹했던 것이다. 역사가 그녀를 죄인으로 남겼지만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그녀의 눈물은 누구의 죄인가? 조선의 달력은 어느새 숙종 27년을 지나고 있었다. 왕은 노쇠했고 궁궐의 벽에는 여전히 두 여인의 이름이 메아리 쳤다. 하나는 덕으로 산 왕후 인현, 또 하나는 사랑으로 죽은 여인 장희빈. 세월은 그들의 생을 삼켰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며 묻는다. 사랑과 권력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숙종은 죽기 전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이라 해도 한 여인의 눈물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조선의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 말은 오랜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전해진다. 인현왕후는 사후 선의의 여인으로 추존되었고 장희빈은 끝내 악녀로 남았다. 그러나 역사는 단 하나의 시선으로만 기록되지 않는다. 그녀의 사랑과 욕망, 두려움과 죄의식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인간이라는 이름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왕의 사랑은 한 나라를 뒤흔들었고 한 여인의 야망은 한 시대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모두가 잃었다. 왕은 평화를 잃었고 여인은 생명을 잃었다. 오직 역사가 남았다. 이 비극의 이름은 장희빈이지만 그 안에는 조선의 모든 여인들의 울음이 스며 있다. 권력 앞에서 사랑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사랑 앞에서 권력이 얼마나 잔혹해지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다. 어쩌면 하늘은 그날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무덤 위에 100년이 지나서야 한 송이 붉은 꽃이 피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것은 용서였을까? 아니면 미련이었을까? 역사는 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속삭인다. 사랑도 권력도 결국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왕과 여인의 운명을 함께 걸어온 여정이 당신에게도 한 줄기 생각을 남기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선의 또 다른 진실을 함께 탐험해 주세요.